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막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런 데서 너희가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부에서 직원 감염이 왔을 때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도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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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차에 받고 또 뵈니까 반갑네요. 네. 여기 의정부 병원이 경기도 의료원 소속이잖아요. 네. 의정부 병원이 이제 공공병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궁금한데 네. 이 월급 차이도 많이 나나요? 개인 병원보다는 많이 주고 민간 아. 대형 병원들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뭐 급여 수준이 뭐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공공병원 하면은 급여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네요. 부분에 따라서는 간호사라든지 이제 뭐 의료기술직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다른 병원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노동조합이 이제 매년마다 협상을 해주잖아요.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차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개인 병원인 그런 데서는 올라가는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급여 체계는 안정적인데 급여가 나오는 거는 안정적인데 맞아요. 그거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있어. 지난번에 제가 그 조합원 총회 때 갔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예산이 많이 어렵다.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이거 공공기관 아닌가?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산 운영이 원래 예전부터 좀 많이 어려웠나요? 사실은 저희 병원이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 하는 병원이 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2달째부터 월급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제가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체불대 본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뭐 한 달, 2달 밀리기도 하고 뭐 한 달에 월급이 막 주 단위로 쪼개서 나온 적도 있었고, 맞아요. 어떻게든 우리 자구책으로 해보려고 코로나 이전까지 막 병원 우리 어떻게든 80% 90% 올려보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쯤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입원 환자분들 다 내보내야 되고 외래 진료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그 뒤에 회복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던 6개월보다 훨씬 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가동률이 40% 5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매일 불안하죠. 다음 달 나올까? 이달 나올까?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 일선에서 싸웠던 우리 전사들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견뎌온 이후에 그만큼 보상이라든지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저희도 많은 지원들이 후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몇 푼씩 모아서 뭐 음료수를 사갖고 맞아. 뭐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가 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든지. 코로나 시기에는 이슈화되는 병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환자들도 저희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 다 뺐었잖아요. 일상적으로 딱 돌아왔을 때에 이제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회복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저희가 1년 몇 개월간인가 1년 정도인가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기여를 했다? 저한테는 큰 보상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네. 뭐 자녀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그 보호복 입은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뿌듯했어요. 최전선에서 저희가 전사가 되어 싸울 수 있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또 코로나를 한 번 더 하자. 그건 안 되죠. 예. 경험은 한 번으로 좀 충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열심히 또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고 있을 거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게 있죠. 이 공공병원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공공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현재로는 이 공공병원의 상황이 다른 민간 병원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해 보면서 느껴요. 일하시면서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좀 지원 이런 지원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바램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막상 진료과가 없어요. 그리고 있더라도 그런 수술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정말로 아쉬움을 느껴요. 환자는 저희 병원이 아니면은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역량이 많은 높은 의료진이 좀 확보가 되는 게 제일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이 시급한 거는 병원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건물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과라든지 저는 이제 장애인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뭐 전동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 이제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 일반 그냥 수술 베드에 눕혀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치과 진료를 그냥 일반 이렇게 편편한 베드에서 눕혀서 하면은 진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막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런 데서 너희가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부에서 직원 감염이 왔을 때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감염병이 코로나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직원들이 진짜 막 몸을 갈아 넣고 막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전 신축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만 되고 또 주저앉고 얘기만 되고 주저앉고 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정말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이 이제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면 계획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하네요.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껴집니다. 제가 의정부병원에 촬영 오기 전에 연역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5년도 미1군 9호 병원으로 시작해서 벌써 한 70년 네, 좀 됐네요. 그렇죠. 네. 작년인가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신축에 대한 약속 합의를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겁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의 이전 신축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뜯어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진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지되고 나서 곧바로 진행됐던 게 이제 소방 관련 시설 공사인데요. 법적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그런 시설들을 또 우겨 넣느라고 너무 좁아지고 정말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정도로 이제 노정합의 때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라고까지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또 많은 예산을 수반한다 보니까 서로 좀 떠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정부시에서 잘 협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신축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필요하다고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서로 이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에서는 또 이제 이해관계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그냥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저희가 이제 설립 주체가 경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시에서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의정부에 이제 공공병원이 없어지는 거는 안 될 일인 거고 그렇다고 여기 자리에서 신축을 해주자니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또 설립 주체가 경기도이다 보니 경기도가 또 설립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병원을 떠나보고 싶진 않지만 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랑 가깝고 도심권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도 사실은 대학병원들이 2개나 있어서 종합병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종합병원, 공공병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강 안전망에 대한 인프라는 공공병원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들이 민간병원으로 운영됐을 때 일반인들도 비싼 값의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취약계층은 그만큼 또 갈 데가 없는 부분이고, 또 코로나 같이 팬데믹 상황이나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당장은 지금 눈앞에는 병원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의구심을 계속 갖고 계시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걸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문제만 또 어떻게 해결이 되면 또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네. 그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병원비를 댈 돈은 없을 텐데 이제 결국엔 그게 국가 부담으로 갈 텐데, 이런 공공기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도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7월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이라고 들었긴 했는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나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왜 병원을 멈추고 파업을 하는가 말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왜 파업을 하는지 그분들한테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12월 날 파업 전열제를 하고 이제 13일부터 이제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호자라던가 정말 당장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의료진이 아픈 환자를 놔두고 손을 놓고 나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인이 환자를 두고 나간다는 건 정말 저희도 사실 그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환자분한테 돌아가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받는 케어가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낙후된 시설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제한점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 주민 여러분한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화로 하고 협상을 해서 잘 풀어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건에서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고, 결국엔 이런 의료 환경 개선이라든지 간호사 때 환자 수, 그리고 의료 지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의료 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어려우신 분이 찾는 병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 분들이 저희 의정부 병원을 찾는지,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떠한 공공의료를 제공을 하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의정부 경기 북부에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적정한 가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같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많은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서비스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의정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의 모든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이용하시는 병원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오셔도 충분히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말 그대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양심의 진료를 합니다. 다른 사기업처럼 그런 이윤을만을 추구하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의료 재료를 구입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어디 병원에서도 쓰지 않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좋은 양질의 진료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최상의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끝으로 이번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게임 뭐냐면 가위바위보 게임이다. 여기다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적어주신다. 그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적으라는 거죠? 네. 두 번. 헷갈리니까. 네. 자, 이제 상대방 거를 뽑는 거예요. 네. 같이 골라주세요, 하나를. 네. 네, 저도 하나 고르겠습니다. 저 목을 자, 어떤 거? 골랐습니다. 네, 이걸로. 이걸로? 결단력 네. 있는 분이 자, 이걸로 고르셨네요. 좋습니다. 자, 아니 다 하나씩 골라. 아니, 아니, 하나 걸어. 자,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자, 어떡합니까? 자, 이기면 자, 여러분, 자, 골랐습니다. 공정하게 골랐습니다. 네. 뭐야? 이러면 어떻게? 하나, 둘, 셋 같이 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우! 빨리 보여주세요. 동시에 자, 펼치세요. 하나, 둘, 셋. 뭐야? 와우! 터졌어. 와우! 아, 네, 이기기 힘듭니다, 진짜. 네, 와. 이겨본 적이 없네. 이겨본 적이 없어. 와, 와, 대박이다, 이겼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5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이제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같이 커피 드시는 모습을 꼭 인증사진을 네. 보내주시면 다음 회차 때 제가 방송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찍어야겠어요. 금방 거랑 책상 삐그덕거리는 거랑 인기가 끝나가고 소리 나. 소리 나는 냉장고랑 이제 저런 또 소리 안 난다 이제. 맞아요. 제가 저래요. 저렇게 분위기 쉴 때는 조용히 가고 네, 같이 자기도 쉬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 제가. 방송할 때는